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교육자 내지는 교육학자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과 교육, 역사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위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회과 교과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고, 또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께서 거의 모든 교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교과서를 재구성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차지합니다. 또 교과서는 흔히 진실하다, 또는 심지어 교과서는 경전과 같이 그렇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차지한 교과서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작심하고 역사 교과서라든가 한국사 교과서,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바꾸었습니다. 또 바꾼 내용이 보면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당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고 민주주의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나 또 사회민주주의는 다른 민주주의하고 우리 민주주의하고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든가 국가 수립에 대한 것을 격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내지는 여기 김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시작됐는데 분단돼갖고 안 보이고 대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북한은 뚜렷이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어디 온데간데가 없이 교과서가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로 봤을 때는 이게 교과서가 흔히 국정이든 공정이니 할 때 교과서는 분명히 헌법 정신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심도 지켜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어긋나더라도 교과서로서의 적부심에서 부적합해서 탈락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나온 상태이고, 그래서 이 교과서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지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우리는 성취 기준에 따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려고 봤습니다. 하나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 이게 맞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하시면 2007년생이거든요. 애기들이거든요, 거의. 그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동학 농민운동 한 사람들처럼 주창 들고 나서듯이 그런 식으로 경문을 써보게 한다든가, 또 60년대 우리가 근대화하기 거의 전에, 산업화하기 전에 사회부가 일어났을 때 사회부처럼 반정부 내지는 또는 독재타도 이런 또 아무튼 정당성이 있지만 그러더라도 대학생들이라든가 교수들이나 어떤 서민들이 하는 그러한 의거라든가 혁명에 피 흘림에 학생들을 동참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애기들한테 거의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동심을 빼앗아가고 흔히 말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헌장이라든가 또는 유엔의 아동 인권선언이라든가 이런 데 비춰봤을 때 이게 정말 이 교과서가 아이들한테는 매우 폭력적이거든요. 그런 게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또 하나에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UN 권고 안에 다시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종합과 절충을 해서 이 교과서를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형성 교육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아주 극히 일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과 풍요와 인권이 확대되는 이야기로서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마치 민주주의 발전사와 유사한 것이고 또한 교육도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과서가 그러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최소한 대한민국 이상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유민주정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의지라든가 또 나아가서 지구촌과 세계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민서교육감에 의해서 애향심 기껏 마치 서울특별 시민을 기를 것처럼 또 세종시민 또는 경상도민 또는 전라도민을 기를 것처럼 이렇게 교과서가 쓰여져 있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에서도 이 교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것을 벗어나서 이것을 넘어서서 국민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데는 국민을 형성해야 돼요. 또 국민의 얼과 정신을 심어주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근대화된 자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87년 이후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민주화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잉 민주화되는 편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과잉 성장됐다가 좀 과잉 붕괴 문화적으로 과잉 획일화되었다가 과잉 타원화돼서 감당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가령 우리나라에 오는 여러 나라들의 시민들이랑 이렇게 이민 오거나 외국인 노동자로 오는 사람들, 결혼 임자로 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북한이라든가 만주라든가 또는 제3세계권에서 와서 대부분 사회주의적인 그런 시민으로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몰려들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감당 불가능한 그 다문화적인 그러한 요소 또는 다인종적인 요소들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어쩌면 해체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미중 패권기도 있고 더구나도 엎친데 겹친 격으로 그동안 일본과의 설립 우호 관계로서 이만큼 발전해 왔는데 그러한 우리들의 자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그러한 위험한 지경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 교육이 어쩌면 역사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역사 교육을 보면은 이런 헌법의 가치라든가 국가적 개성의 측면이라든가 또는 모든 것이 차이가 마치 차별인 양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소수자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재편해야 될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또 이웃 나라들과의 그런 같이 연대하거나 활용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지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친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반감을 심어주고 특정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인정적으로 해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시민 형성 교육 내지는 국민 형성 교육이 상당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수출해서 자유민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 다시 말해서 해보관이 해방됐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생각들이라든가 또는 행동, 지침이나 이런 걸 거의 없이 고런 통일이니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인류와 지구촌에 기여하는 그런 세계 시민을 기르는 것이 이 사회과 교육이고 공교육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재 초등학교 교육에서 보면은 초등교육에 보면은 목표를 보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다, 상상력을 키워준다,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또 책임을 함으로써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과서는 이런 초등학교 교육 목표하고는 상당히 멀어진 그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현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꿈을 심어주고 아름다운 환경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교과서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7년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춘기 이제 막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아이들의 우리 발달 단계로 봐서 또 사춘기 초기의 모양이라든가 이 사회심리적 인지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만히 두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마치 우리가 뭐 송아지나 강아지 애기가 아직 길들이지 않으면은 마구마구 뛰어다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초기 내지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교육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학생들에게 현재 교과서처럼 아까 분노와 그리고 저항과 그리고 경로와 이러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실패와 실망과 이런 것으로 아이들을 심어주게 되면 또 그렇게 마음을 황폐하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내 나라 사랑해야 될 내 나라 사랑해야 될 우리 국토 이에 대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린 학생들인데 우리가 반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인 행동을 자꾸 할 수밖에 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연령대인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보다 더 긍정적인 자존감이라든가 또래의 지지라든가 이런 즐거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혁명이니 전쟁이니 잔인한 어떤 민주화 운동사 비겁 피해 이런 많은 것들 겪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동일시효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적개심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적개심 갖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교과서겠나 이런 참 한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2007년 학생들에게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꿈과 그리고 이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극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애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민주정을 우리가 택했고 거기를 해서 나갔는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웃 나라들과 이 힘을 합쳐서 또는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시기에 일했던 그런 많은 우리들의 건국의 아버지, 건국의 어머니들 또 나라를 일군 그러한 그런 영웅들 이런 데에 대한 꿈이나 희망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은요 정치 발전에서는 거의 실명제입니다. 누가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누가 비판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명으로 나와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한방의 기적을 나온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다 익명입니다. 누가 있는지 몰라요. 저절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은 고쳐야겠지요. 예.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유엔의 근거에서 보겠습니다. 유엔은 12가지 측면에서 역사라든가 교과서를 이렇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12가지 붙여봤을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지나치게 특정한 것만 선택하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계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전에 동학이라든가 심리양력, 가스라든가 온갖 것들 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지만 학파에 결국 조선은 왜 망했나 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역사가 배울 것이 많은 교과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호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도 많아요. 그럴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하는 시위대 이것을 국민의 전형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는 다 갈등하는 거 정치는 다 여야 간의 싸움이야. 또는 정부와 국민들 간의 다툼이야. 이런 식으로 국민다운 국민은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교과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빨리 가야겠죠. 그 다음에 특정한 갈등 상황만 그렇게 잘해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치 발전하고 경제 발전을 떼놓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으로 또 한미의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군사 동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한일 국제 정상화한 이후에 한일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한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안 가르치고 근데 지나가니까 오늘날 이런 일에 있어서 학생들도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아마 교사들 앞장서가지고 또 이렇게 시위 나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학생을 적어주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참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나 집단에 대해서도 보증받는 걸 심어주는 게 많습니다. 일제는 무조건 나라 중에서 일본은 가장 나쁜 나라고 국민들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아주 악독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일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들 북한에 대해서는 남침을 했고 또 엄청나게 그런 민족사회 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극적인 것을 부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만일을 통해서 반공에다가 이런 것을 다 가리는 이런 것은 일단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사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으로 51개의 사진이 나오는데 보면 결국에 한 장에 34개가 다 집회와 시위에 관련돼서 집회하다가 불행히도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대학생이나 중학생 사람을 사진을 실어주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아주 잔인한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와 관련된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를 얘기하지만 6.25가 왜 그렇게 정리됐는가 서해 보도가 어떻게 해서 수저선이 그어졌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에 아시다시피 바다는 다 유엔군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숙명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반영으로 민주주의는 그냥 자유를 빼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누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화도 조합은 불평등이다. 이승만 독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위는 정당한 거고 만족으로 지휘하는 시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나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어들도 상당히 틀리게 많고요. 역사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거라든가 또 실제로 그런 어떤 민족사에 있어서 신화적인 그런 건국의 역사 김수성 총장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꿈을 갖게 하고 우리에 대한 자부심이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기대도시 애국심을 발휘하고 어떤 충성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없다 보니까 이걸 언제 하나 하는 정도로 우리나라는 옳고 외국은
풀리고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이분적으로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역사에 아주 변곡점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선조라든가 인조라든가 고종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또 올판을 해서 국민들을 독탄에 빠뜨린 그 국토를 완전히 유린당하는 그런 외부 침략을 불러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부지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부지리를 좀 맨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학지가 왜 왔다 갔다 했냐? 이소부화에 나옵니다. 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주차하고 가라는 거. 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감히 그렇게 배를 가는가? 아이들은 아마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는가 그 용기, 그 결단,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문화적인 충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로 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투명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또는 우리 앞에 부모 세대들이 그러한 것을 잘 하셨구나 하는 데 대해서는 한강의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아까 우리 김수영 총장님께서 정치인 철학을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역사 철학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수정주의 사관이라든가 정치나 경제라는 것은 왜 그걸 못했어? 뭐 이런 식의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해?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의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가 먼저 산업화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나라든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기반 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숙명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대외관계라든가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 거에 대해서 역사에서 제대로 못 가르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상당히 왜곡된 또는 정말 아닌 사진들도 많아요. 건국을 부정한 거라든가 이 100년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보면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느냐라는 걸 보면은 국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국기 보면 여기 보면 저기 국기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촛불로 돼 있죠, 그죠? 원래 후보가 있는 자리였잖아요. 촛불로 저렇게 짜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100년을 저렇게 심각하게 하는 촛불 집회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이 교과서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것은 64쪽이라 하는데요. 쪽수로 보면 그 교과서에 보면은 원래 초등학교 교과서도 중등학교의 학습 요소나 용어하고 통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습 요소에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의 정권 수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최종적으로 개작을 하면서 그게 대한민국은 미안한 거죠. 서툴러갖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했고 또 유엔의 승인이나 이런 얘기도 없고요. 독립정부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상하이 이상의 임시정부의 보통도 아니고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표현하고 하고 이상하게 교과서를 배우기는 그러면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중요한 것들 상당히 이성모가 진보를 개조한다든가 한 사람은 독재자를 보면 한 사람은 통일을 위한 정말 애국자에 그냥 그렇게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면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종용만 국부도 없고 군국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그들한 이렇게 모양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학생들한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즉
집회와 시위 사진도 너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하나요? 이거 성취 기준에 없는 촛불 집회도 나옵니다. 성취 기준에 따라서 했다는데 성취 기준이 없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시위하다가 죽으면은 죄송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은 교과서에 나오니까 국민은 시위하다가 죽으면은 영웅적으로 교과서에 나온다. 만약 이렇게 오도된 관념을 심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은? 이 중에 어떤 사진은 아바가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은 가짜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좀 자세히 봅니다만 국민은 시위 경무를 하죠. 제가 여기에 정말 상당히 절망을 할까 이런 걸 느꼈어요. 안 그래도 그러한 나이가 시작되는데 사춘기 때 2007년생 바로 그런 치료 접어드는데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선동을 한다거나 분노를 기뻐하는 그래 우리는 초등학교 어떻게 초등학생들한테 교장선생님이 너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없다 하고 다 들을 일어나는 얘기하는 전봉준의 동학교 때 기타 분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시위 경무만 들어가야 돼. 시위 경무 시위대가 되어서 4.19 때 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피 흘리는 그 대열에 공짜만 하는 그런 시를 쓰고라는 애기들한테 아이들이 어떻게 동학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며 4.19 때 그런 시위를 감당이나 가능하겠어요? 참 두려웠잖아요. 이제 또래들하고 지내갖고 조금 사회를 보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런 혁명이니 전쟁이니 시위니 집회니 이런 것들 감당 불가능한 것을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참 답답하게 전쟁에 대한 전쟁도 이게 공포만 심어줄 뿐이지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돼갖고 지금은 안보를 사람이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안보를 유지했고 또 이렇게 국방이 되었고 자주국방의 노력도 있었고 이런 학생들에게 또 그래 비참한 전쟁은 치렀지만 우리가 이런 뒷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남북 간의 경제 비교라든가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데서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히나 이런 것들 박정희 앞에 어쩌죠.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왕이나 저런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한 사람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게 팩트니까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한강에 이것도 보세요. 그래도 얼마나 배고팠는지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쫙 좋아졌다는 식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내용의 제시순서나 여러 가지 것들도 상당히 민주주의 원리라든가 기본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적인 결정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다. 또는 정상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제가 결국은 말씀드리는 것은 공교육이랄까 이런 것이 학생들의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과로서의 공교육으로서의 국민 형성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기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유엔이 근무하듯이 보편 타당하게 그리고 혹시 다툼이 있거나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고르게 넣어서
학생들한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자 하는 그 유엔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하고 프랑스 같이 그 교과서를 봐라.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런 근거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한테 분노와 갈등과 투쟁 이런 식으로 대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는 이루어졌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여야를 넘어서 어떤 여러 가지 미래를 향해서보다 아이들이 활동할 줄도 알고 책임에 따른 권리도 주장할 줄 아는 그런 합리적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손색이었고 세계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려면 교과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되고 마땅히 대폭 수정되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한 것이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교과서 많이 고쳐야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발표 시간이 너무 짧게 될 수밖에 없어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이 세미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것을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